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사무국가의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죽음의 가설에 대해서 죽음은 과연 끝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와인 꽁트에서는 와인의 유통기한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의 샘 파이어니 박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시간 의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망 후 일정 시간 동안 사망자가 의사의 사망 선고나 가족들의 오열 등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다는 파니아 박사의 주장은 사망의 원인이 뇌 기능을 잃은 뇌사가 아닌 심장 기능이 마비되거나 멈추는 심장마비 혹은 심정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단두대나 참수형을 당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가 떨어지면서 땅에 부딪히는 순간 끔찍한 공포를 느낄 것이고 그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매우 섬뜩한 느낌 그런 게 듭니다. 특히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도 완전히 죽음이 오기 전까지 지각과 청각은 얼마간 작동하기 때문에 임종 후에도 충분한 시간 동안 망자를 위한 배려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너무 오열하거나 흔들거나 또는 아주 좀 안 좋은 그러한 행동을 한다든가 가족끼리 또 어떤 갈등을 표출한다는 것은 매우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참 불행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임종 마지막까지 조용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해주는 주위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좀 봅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마지막 연명 치료는 스스로 죽어가는 과정을 또 방해하거나 더 힘들게 하고 큰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린 노력, 그러니까 다양한 심폐소생술이죠.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잠시는 살릴 수 있겠지만 얼마나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을 고귀하게 받아들이는 존엄사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어야 할 그러한 과정입니다. 참고로 많은 임종을 경험하다 보면은 마지막 순간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거나 짧은 유언을 남기거나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죽음 직전에 발생되는 두뇌의 여러 가지 신경 생리학적인 반응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 이때 다행히 깨어난다면은 근사체험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여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은 딱 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죽음의 과정, 죽음의 시간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죽음을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죽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죽음의 가설 중에는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음의 가설 중에서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는 이원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신체는 함께 있는 것이고 신체가
영혼을 포함한다는 그 주장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리주의론자들은 죽음이란 신체가 기능을 잃어가면서 생기는 고장이 나고 또 부서지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사랑할 수가 없기에 도리어 삶이라는 것이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정해진 삶 속에서 지금 시간이 내 전부이기에 소중히 보내야 하고 그래서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내세가 있고 다음 세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현재의 삶이 좀 소홀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뭐 지금 못하고 난 지금은 안 좋아도 다음에 더 좋을 수 있어 하는 뭐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죽음 이후는 더 이상 좋은 경험할 수가 없고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기에 지금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그 주장입니다. 만약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영혼과 신체가 서로 분리된다면은 이는 인간이 그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신체와 영혼이 따로 존재하다 만나는 것이고 신체가 숙주가 돼요. 그러니까 식지에서 신체가 숙주가 되고 마치 영혼이 기생충이 돼서 그 뭐 숙주의 환경, 그러니까 그 몸의 환경이 나쁘다고 하면은 그 영혼이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이제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이게 분리되어 나타나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도 이미 영혼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생명체였다 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 우리가 말하는 영혼, 혼은 둘 다 같은 것이고 둘 다 같이 존재해야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서로 죽음 후에 영혼이 분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도리어 더 한편으로는 좀 불행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본 저의 죽음학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와인 꽁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인에게 유통기한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생물에게 언제까지라는 생명의 마침표를 표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대개 예상을 하지만 그 생명이 언제까지가 생명이 존재하고 그 후부터는 이제 죽는다든가 아니면 상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적식과 부담이 없이 그저 편하게 모이는 그 와인 번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와인과 음식의 풍성함에 들떠있던 그 처음의 분위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와인이라는 공통의 대화 속에서 진지하기까지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와인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하였는데 그 몇몇의 그 신입 회원들은 작은 지식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도 하고 또 그분의 해박한 와인 지식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라벨을 보는 바후에서도 국가와 지역 그리고 포도 품종과 빈티지, 그러니까 빈티지라는 것은 그 와인이 생산된 해의 그 연도지요 등의 그 차이점과 구별법이 이제 설명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의 나름의 노하우까지 설명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와인에 더 몰두하게 되고 그리고 와인을 알아간다는 그런 성취감에 매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이 와인을 보면 어느 나라 와인인지 알겠지요?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처음
와인을 접하신 분들도 예, 이건 뭐 남아공 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품종을 좀 보세요. 이 품종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한쪽에서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러면서 와인병만 만지작거리다가 병을 돌려 뒤쪽에 한글 설명서가 있는 것을 찾아보는 그러한 회원들도 있고, 또 일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설명을 해주는 그분의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초보자들의 그 횡설수설 하는 것은 뭐 저도 그 지난날에 다 그렇게 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재미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와인을 배워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저 뒤쪽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 회원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 질문이 있어요 하면서 조용하게 아주 부끄러운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설명을 잘 해줬던 그 회원님도 잠시 그래요. 그러면 질문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 회원이 아주 진지한, 그리고 조금 여기 좀 부끄러운 듯이 저 라벨 어디를 봐도 그 와인 유통기한이 그 적혀 있는 날짜가 안 보여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그 와인을 설명해 준 분도 당황하여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물론 저 또한 그 와인 유통기한 표기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당황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와인에도 유통기한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유통기한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와인은 생물이기에, 그러니까 와인은 그 자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언제 그 목숨이 끝날지 누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와인은 유통기한이 없으면서 서서히 숙성하고 또 서서히 변화를 거치면서 그 마지막에 그 와인의 생명을 마치는 그러한 생물로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아주 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한 그 회원을 보니까 그 회원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품 그런 거에서는 뭐 수시로 재고 파악을 하면서 유통기한에 대한 그 아직 인식이 매우 철저하기 때문에 아마 이 유통기한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매우 그 좋은 지적을 해준 것에 대해서 저나 그 와인을 설명해 줬던 분 모두 아주 만족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만약 우리 회원님 중에서 와인의 유통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와인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장담을 하였습니다. 물론 와인의 유통기간이 써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와인을 다 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와인은 유통기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과 거의 유사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죽음, 사람도 그렇고 이런 이제 와인도 마찬가지지만 딱 이게 죽음이고 이게 끝이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이 어떤 과정을 다 겪으면서 서서히 변화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와인은 그때그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을 마감한다고 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못하는 불행한 와인들은 뭐 결국은 상하겠죠. 이처럼 사람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생명이라는 것 또는 그 생물이라는 것은 딱히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까지 죽는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모든 과정을 가서 서서히 마지막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이 더 이제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날 모임에서 다양한 뭐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제 새로운 와인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것은 와인은 생물이다. 그래서 이런 생물에게는 언제까지라는 생명의 마침을 표기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와인 꽁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